6평 후 고3 수시로랑 정시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수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기간이 다가왔잖아요. 마지막 내신을 좀 올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신 때의 이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이번 6평을 보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생각보다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시고 생기부도 챙기셔야 된다면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쌤과 담임쌤이든 누구든 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 명에게 받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 뭐 원서를 쓸 때 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두세 명 정도 좀 괜찮으신 전문적이신 이제 분들께 좀 상담을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정시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들인데요. 물론 수시러들은 뭐 최저만 맞춰야 된다. 그러면 살짝 입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는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6평 결과에 너무 마음을 담아두지 마세요. 어쨌든 6평이랑 9평이랑 수능은 모두 독립 시행입니다. 트렌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표본도 다르잖아요. 애초에 6평은 전반기부터 시작한 재수생들이 응시한 거예요. N수생들이. 왜냐하면 6평 신청이 보통 한 달 전쯤일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반수생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 표본도 수능보다는 좀 쉬운 편이죠. 그래서 그 결과 자체에 너무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못 봤는데 6평도 못 봤는데 수능은 더 못 보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합당한 생각이죠. 합당한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 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죠. 왜 대부분 수능 성적이 이제 6평 성적보다 낮아질까? 저도 좀 그런 걸 고민해봤는데 대부분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즉 뭐야?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한 대부분을 이겨내고 이제 수능 때 더 잘 볼 수 있다 이거죠. 물론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약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점에서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러한 점을 보강해야겠구나. 라고 좀 메타 인지를 활용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열심히 하자. 막연하게 매일 12시간씩 하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약간 뭐 해설 강의든 총평이든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제대로 보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이제 매일매일 하실 때 6평에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적용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약간 관성에 이끌려서 그냥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성적은 잘 안 오른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똑똑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성적은 지수함수처럼 오르거든요. 이게 성적은 계단식으로 오른다고도 많이들 말하는데 저는 사실 계단식보다는 지수함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 거랑 수능 직전에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랑 성적을 오르는 약간 그 깊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아는 게 더 많아지니까 머리에 담겨진 게 더 많으니까 이제 동일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 6평 성적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막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도움 안 돼요. 도움 절대 안 돼. 약간 좀 티같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것만큼은 좀 티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 막 물론 당연히 슬프고 좀 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하루 이틀만 하셔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수능의 측면에서 성적은 지수함수처럼 오르니까 약점 잘 보완해서 꾸준히 하시면 된다. 이거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현역분들이니까 좀 많이 약간 지금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여름방학 때나 고3 때 2학기 때나 생각보다 이제 그때는 거의 계속 자습 시간만 주니까 공부할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때 막 드라마 보고 게임 보고 잠자고 딴짓하고 그런 애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도 고3 때 좀 그랬어요. 저도 좀 그랬고 그러니까 대부분 열심히 안 해서 대부분 성적이 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들 다 제쳐내고 이제 한 방에 합격해서 즐거운 대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계속 공부하면 성적은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념 기출을 잘 정리하시고 심화학습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6평이 끝나고 나서 뭐 내신까지 끝났든 아니면 그냥 정시로는 이제 6평이 끝났든 어쨌든 이제 6월, 7월 이때쯤이면 본격적으로 엔제랑 이제 실무 같은 거를 좀 맛보기 시작하는 시즌이죠. 왜냐면 개념 기출은 좀 많이 돌렸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의 기준에서요. 그래서 이제 심화 커리 같은 것들도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N수생들은요 작년에 그거 한 바퀴 했고 이미 이제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않게 잘 이제 소화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제 제 댓글 상담들을 보면 실력이 안 되는데 막 그냥 개념 기출 대충 하고 바로 막 드릴 같은 거 풀고 막 심화 커리 막 뭐 잘잘잘이든 뭐 잘녹이든 뭐 뭐든 뭐가 됐든 그냥 막 심화로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화하려면 결국 개념 기출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이건 그냥 완전 제 생각이니까 개념 기출만 정말 제대로 했어도 솔직히 2, 3등급까지는 그냥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했다면. 그니까 지금 좀 약간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념 기출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심화 커리로 넘어가면 오히려 2, 3등급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2, 3등급 정도 받을 실력을 쌓아놓고서 그 다음 심화 학습을 해야 약간 선후 순서가 맞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를 조급하다고 해서 건너뛰기는 하지 마세요. 개념 기출이 안 되었다면 그것부터 좀 제대로 해보시고 그러면 진짜 오히려 그런 게 진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지름길은 결국 약간 지름길이 아닌 길이 결국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꼼꼼히 잘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개념 기출이 잘 정리되었다. 그러면 그냥 이제 심화학습 잘 하시고 마지막 파이널 때 있잖아요. 10월 달쯤에 그리고 11월 초쯤에 그럴 때 개념 기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약간 평가원스러움이라는 말이 사실 없긴 한데 어쨌든 약간 평가원스러움을 다시 맛보면서 여태 기출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수능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뭐 약간 심리적 안정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개념 기출이 그만큼 중요한 건 맞으니까 일단 심화 학습하시고 수능 직전에 개념 기출 다시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3 분들 많이 불안하고 힘들 텐데 1년 더 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1년 더 하면 좀 많이 곤란하죠. 그니까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힘을 많이 내시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수능 전날까지 좋은 영상, 좋은 응원 계속 해드릴 거니까 약간 저 잘 믿으시고, 물론 그냥 도움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